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전문가 과정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교육을 맡은 엠데이터 싱크 윤서연입니다. 그럼 융합 센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주의사항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자료와 본 동영상은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용으로 제작된 교재입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뿐만 아니라 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녹화하시거나 녹음하시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시 자율주행 융합 센서 주행 데이터 획득 및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융합 센서 데이터 획득 및 수집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융합 센서 데이터 획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어떤 저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데이터 획득 및 수집 차량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실제 사람의 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를 하기 위해서 주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IMU, GPS 등의 다양한 센서들과 융합된 어떤 기술들이 탑재가 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도로를 다니면서 직접 데이터를 모으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 차량 고도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고도의 융합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 융합 센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어떤 데이터들의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기술과 데이터 융합 기술을 적용한 어떤 신뢰 있는 학습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획득 및 수집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된 자율주행 수집 차량이고요. 실제 이 차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이 달려 있지만 실제 차량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에 맞춰서 운전자가 다양한 도로를 다니면서 실제 자율주행의 어떤 융합 센서에 필요로 하는 가공 데이터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수집 차량이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UV와 승용차 두 대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있고 이때 획득된 2020년도에 제작된 국토부에서 제작된 어떤 자율주행 수집 차량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서 각각의 어떤 데이터가 취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작된 어떤 차량의 경우에는 풀 HD 카메라가 차량의 전방, 후방, 그리고 좌우에 4대가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각으로 볼 수 있는 서라운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에 360도 돌아갈 수 있는 라이다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전방과 후방에 각각의 라이다가 3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과 후측방에 레이더를 장착을 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융합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에 디지스트라고 하는 대규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제작된 자율주행 수집 차량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랜저에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만들어진 어떤 수집 차량의 경우에는 라이다를 좀 중점적으로 제작된 형태이기 때문에 라이다가 조금 많이 달려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이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게 루프와 전방, 후방에 라이다가 달려 있지만 실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라이다의 경우에 조금 채널이라고 하는 해상도가 여러 가지로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를 여러 개 장착을 해서 실제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집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수집이나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율주행 수집 차량이 실제 자율주행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로는 이거와 더불어서 좀 더 많은 센서들을 장착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고품질의 어떤 센서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획득 및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획득 및 수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센서는 가장 중요한 센서로 크게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의 경우가 측정 범위라고 하는 것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센서가 취득될 수 있는 각도와 거리가 달라지게 되고, 그 측정 범위에 따라서 장착되는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그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의 어느 부분에 그 센서들이 장착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센서들을 각각 한번 살펴보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이제 라디오파라고 하는 그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대상 물체에 전자파를 발사를 하고,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측정을 해서 대상까지의 제가 목표로 하는 어떤 물체의 대상까지의 거리와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획득되는 어떤 데이터, 센서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의 경우에는 빛을 사용을 해서 매우 짧은 주기로 레이저 펄스를 발사를 하고, 물체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레이저를 감지를 해서 3D 형태인 거죠. 실제 그 물체의 어떤 쉐입이나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3D 형태로 차량 주변의 물체를 이미지화해서, 여기서 라이다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점군이라고도 한국말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이미지화해서 획득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 대 이상의 카메라를 수집 차량에 장착을 함으로써 영상 데이터를, 평면으로 나타나는 어떤 영상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 획득을 위해서 크게 이 세 가지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객체에 대한 라벨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정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융합 센서 데이터 획득을 하기 위해서 차량은 이런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융합을 해서 여러 개의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융합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어떤 알고리즘, 자율주행에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센서들을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융합 센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각각의 센서의 특성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 강하고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송신을 하고 수신시 지연 시간이라는 것을 측정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물체와 그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직진성을 이용을 해서 먼 거리의 물체도 정확하게 감지가 가능하고, 실제 어떤 위치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율주행 차량에 이 라이다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라이다 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 회사 중에서는 이제 벨로다인, 그리고 루미나, 커너지, 발리오 이런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벨로다인과 루미나는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라이다의 모양 같이 이 라이다의 모양, 그리고 크기,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두 천차만별로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상용차에 장착된 레이더의 센서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용차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제 라이다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술들을 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이다를 통해서 어떤 센서를 융합을 함으로써 실제 내가 원하는 어떤 객체의 검출률이나 인식률이 1%라도 높아질 수 있다면 이 라이다를 접목시켜서 객체 검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이다의 어떤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 라이더에서 레이저 빔이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면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도식화해야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가 대기 중으로 조사가 되면서 물체까지 가면서 대기 중에서 이런 감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감쇄된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 산란된 빛 가운데 일부가 다시 이 라이다 센서로 돌아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또 돌아오는 어떤 과정에서 다시 대기 중에 어떤 물체들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한 번 더 감쇄가 되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레이저라는 것 자체는 빛이 산란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이 라이다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의 개수만큼의 실제 여기서 얻어지는 라이다 센서의 해상도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가 어떤 빛을 발사를 해서 물체에 닿아서 돌아오는 이 시간을 측정을 했을 때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만약에 그 대기 중에서의 안개나 비나 어떤 다양한 형태의 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쇄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다 경우에도 그 대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의 회전형 라이다 센서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회전형 라이다의 경우에는 360도 전방위의 환경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전형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동시에 송신하는 몇 개의 레이저 빔을 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몇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을 가는 라이더 센서의 채널 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채널 수, 64채널, 32채널, 16채널이라는 것이 어떤 해상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128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획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채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어떤 객체들을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반면에 가격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에 보시는 게 64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고 있고 밑에 보시는 게 이제 32채널의 어떤 라이다에서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영상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128채널에 대한 어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128채널에서 취득된 오브젝트의 최대 검출 거리는 한 70m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64채널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0에서 50m 정도의 오브젝트를 검출을 할 수 있다, 분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제 라이다와 레이다 그리고 카메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른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취득되는 환경도 다르고 실제 어떤 이 데이터의 취득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융합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데이터, 이 센서 세 개를 어떤 식으로 동기화를 시켜서 동일한 어떤 타임 싱크가 맞는 영상을 센서 데이터를 취득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융합 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로스라고 하는 로봇 운영 체제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라는 것은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로스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 차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안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알비즈라고 해서 강력한 어떤 3D 시각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라이다와 카메라 그리고 IMU 같은 센서들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정말 이 데이터가 잘 취득이 됐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로스에서 제공하는 로스백 기능인데요. 이 실제 센서들이 각각 존재를 하고 그 센서들을 융합해서 타임싱크를 맞춰주고 로깅할 수 있는 툴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로스백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저장을 하고 재생이 가능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의 펄스가 이제 카메라에서 얻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게 실제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라이다에서 얻은 센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데 실제 라이다의 어떤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조금 로딩이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타임싱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소수점까지의 어떤 타임 시퀀스를 측정을 해서 이 두 개의 타임싱크를 맞는 영상의 하나의 프레임들을 생성을 하고 하나의 시퀀스를 만드는 것을 융합 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동기화 작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카메라 와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메스어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에 대한 센서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이 두 개의 3D와 2D의 관계이기 때문에 카메라와 라이다의 어떤 좌표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2D에서 찍은 영상과 이제 라이다에서 찍은 영상에 보통은 이제 어떤 체커보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영상 데이터와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요. 그 데이터들의 어떤 관계성을 이용을 해서 외부 파라미터와 내부 파라미터,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취득을 함으로써 실제 어떤 캘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상관관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에서 얻어지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들은 기술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어떤 영상에서의 어떤 앞뒤로 움직이고 좌표계도 많이 변환을 해서 다양한 영상을 취득을 한 후에 그것들을 각각 어떤 포인트를 매칭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취득한 영상들의 이 포인트 하나씩을 모두 찾고 이 영상에서 찾은 이 포인트들이 실제 라이다에서 어떻게 맺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라이다에서는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에러를 뽑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가공에서도 사용을 하겠지만 실제 2D 바운딩 박스가 영상에서 취득된 어떤 바운딩 박스가 라이다의 어느 포인트에 맺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라이다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가공을 하실 때 이 2D와 어떤 3D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이 캘리브레이션 파일이 꼭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캘리브레이션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툴 같은 것도 동작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라이다 센서이고 카메라 센서 두 개의 어떤 좌표계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좌표계를 판단을 하고
아까 보셨던 체커보드라고 하는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관계성, 로테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는 게 앞에서 보셨던 이제 디지스트에서 취득된 어떤 수집 차량에서의 이 캘리브레이션을 맞추는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2D에서 이 체커보드를 사람이 들고 영상을 취득을 하고 거기서 동일한 어떤 시퀀스에서 얻어진 라이다 데이터와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매칭을 함으로써 어떤 관계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월드 좌표계라고 하는 3D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라고 하는 이것도 3D 좌표계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외부 파라미터로 추정이 되고 다시 이제 3D 카메라 좌표계에서 픽셀 좌표계로 나타내는 내부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국 3D에서 2D로 매핑이 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를 취득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게 벨로투 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부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 이 외부 파라미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이제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부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이 카메라 좌표계에서 픽셀 좌표계로 움직일 수 있는 내부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광각일 때도 있고 광각이 아닐 때도 있겠지만 실제 카메라 왜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디스토션 파라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무조건 들어가야지 실제 우리가 이 3D에서의 이 라이다에서 이런 객체들을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아까 보셨던 취득되어 있던 영상 이미지에 라이다에서 취득된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통해서 매핑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3D 이 색상이 있는 점들이 실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제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매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적 시나리오 움직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이 매핑되는 결과고요.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움직이는 데이터에서의 3D와 2D가 융합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에 지금 수집 차량과 어떤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 매핑되는 색상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융합 센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캘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먼저 펄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펄스 레이더는 위치 정보와 속도 정보를 모두 파악이 가능한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에서 펄스 신호를 발사를 하고 그게 이제 맞고 돌아오는 펄스 신호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와 어떤 속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펄스 레이더의 경우에는 1나노미터 이내의 짧은 펄스를 주기적으로 송신을 하고 어떤 수신 신호의 전파 지연 시간을 사용을 해서 어떤 앞에 있는 상대 차량과 내 차량과의 거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펄스 레이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높은 거리의 해상도를 요구를 하는 근거리 차량용 레이더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레이더의 경우에는 같은 펄스를 쏴서 받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펄스 레이더에서는 하나의 안테나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송신 신호와 어떤 수신 신호를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송신 신호와 어떤 수신 신호를 분리를 하려면 하나의 안테나에서 이런 송수신 전환기라는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처리를 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펄스를 송신을 하고 그 다음에 송신이 일어나기 전에 반사 펄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 반사 펄스에 수신된 시간과 전력을 분석을 해서 거리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펄스 레이더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 펄스 제너레이션을 시키고요. 이걸 반송파에 실어서 물체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송신을 하고 이 펄스가 수신되었을 때의 어떤 지연 시간을 계산을 해서 내 차와 실제 상대방의 차와의 거리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펄스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리 분해능을 갖게 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레이더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더는 이제 연속파 레이더를 의미를 하고요. 이 연속파 레이더의 가장 대표적인 레이더는 주파수 변조 연속파 레이더라고 합니다. 이 FMCW 레이더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화하는 연속파 신호를 휴지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송신을 하면서 이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송신기와 이제 수신기가 신호를 받는 도중에 동작을 계속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파의 경우에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을 하게 되고 이게 이 FMCW의 경우에는 실제 중장거리 차량용 레이더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FMCW 레이더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어떤 주파수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어떤 주파수가 직선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의 어떤 특성을 갖는 연속된 신호를 생성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을 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를 서로 곱하는 방식을 우리가 딥처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신호를 곱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의 어떤 주파수와 합가차로 구성되어 있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이 연속파 레이더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CW 레이더의 경우에는 펄스 레이더와 달리 어떤 송수신기 안테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펄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였지만 이것은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비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비트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수신 신호에 비해서 훨씬 낮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가 좀 더 간단하게 구성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파 레이더의 경우에는 조금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샘플링 비용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자동차보다는 군사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어떤 적기에서 어떤 적기를 검출을 하거나 탐지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이 레이더 센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전자파라는 전자기파인 이제 RF 신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전자기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차를 위한 레이더 센서의 경우에는 이 전자기파의 장점은 실제 어떤 데이터를 취득을 할 때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환경 변화에도 강인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어떤 밝기나 시야 가림, 특히 이제 라이다나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단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센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도 77GHz 대역에 대한 어떤 레이더가 장점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 어떤 파장의 길이가 3.98mm인 길이로 안테나 모듈의 크기가 24GHz보다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에서 이 77GHz 대역의 어떤 레이더를 활용하는 게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이 높아지면 거리 측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 차에서는 먼 거리, 장거리에서도 데이터를 물체들을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레이더의 경우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송신부라고 하는 TX와 이제 수신부라고 하는 RX를 하나의 어떤 레이더로 만드는 어떤 레이더가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이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전방에 타겟이 있는 이 차량에 이 송신 주파수를 쏴주고 그리고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이 신호를 측정을 함으로써 그 자동차까지의 이 레이더와 자동차까지의 거리인 R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동차와 레이더의 어떤 상대 속도인 VR을 측정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레이더에서 쏴주는 어떤 송신 신호와 반사돼서 들어오는 수신 신호를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물체와의 거리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대신 빛을 활용해 주변 환경의 정보를 탐색하는 센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세 가지 센서 중에서 빛을 활용해서 주변의 환경의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센서는 라이다 센서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제 어떤 전자기파를 방사를 해서 목표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파를 검출하는 원리로 어떤 주변의 날씨나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강한 특징을 갖는 센서는 어떤 것이라고 했었죠? 실제 레이더 센서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도 강인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수집에서 마지막인데요. 실제 자율주행 데이터의 어떤 저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센서 데이터의 저장 구조인데요. 실제 자율주행 차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구조상 다중화된 어떤 장치들이 존재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 데이터들을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융합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상 각각 동기화된 데이터로 수집을 하게 되고 이 가공 형태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다의 경우에 포맷은 빈 파일이나 PCD 같은 어떤 확장자명을 갖는 파일이 사용이 되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PNG나 JPG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PNG나 JPG로 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공 데이터,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가공을 하셔서 생성해내시는 그 가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이슨이나 또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자율주행 융합 센서 데이터의 구조 같은 경우가 카메라에서 추측된 어떤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한 장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 변환 어떤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가공된 파일 포맷은 실제 제이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공된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파일들이 제공이 되고 실제 이 두 개를 읽어드렸을 때 내가 가공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 데이터에서 취득된 어떤 2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 모든 픽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경우도 다음과 같이 영상과 그리고 이 가공,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로 실제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이 라벨링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빈이나 PCD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3D 정보라고 해서 실제 객체의 어떤 3D
3D 정보와 실제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영상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하나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진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저 의미를 하고 있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 객체가 있는 부분에 가공을 통해서 얻어진 왼쪽,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이 가공된 제이슨 파일을 얻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어떤 레이더에 대한 경우가 영상 데이터로 취득이 되는데요. 이 영상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이다 데이터에 어떤 좌표계 변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상으로 매핑을 취득이 되게 되는데, 실제 만약에 차량을 검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시퀀스에서 이 옆에 있는 물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움직이는 객체들이 하나씩 존재를 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물체인지는 종류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실제 물체가 여기 있구나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어떤 라이다의 객체 가공 정보를 담아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융합 센서에서 가공된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저장 포맷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된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포맷은 제이슨이나 텍스트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를 했었고, 이 융합 센서 데이터의 획득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집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제 인지에 필요한 융합 센서를 크게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로 구분을 했고, 이 세 가지의 센서를 융합을 함으로써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는 어떤 각도와 거리, 특정 범위에 따라서 자율주행 수집 차량이나 자율주행 차량에 이 센서들이 장착되는 위치와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센서의 저장 구조는 실제 어떤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상 동기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 이 동기화는 각각의 센서들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기화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공 형식에 따라서 형식을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이다 포맷과 레이더, 카메라 포맷을 각각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공을 해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포맷은 제이슨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